엊그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됐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럴 경우 여당이 다시 한번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요. 최근 현안에 대해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죠. 김태흠 충남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역 현안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행안부가 예. 충남을 비롯해 충북, 대전, 세종을 하나로 묶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승인했다. 예. 이게 전국 최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이게 그림입니까? 결국은 이제 행정통합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메가시티는 이게 지방 분권화가 국가 균형 발전, 이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예. 4개 시도가 이제 하나가 되면은 인구 한 560만 정도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덴마크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 지금 이 집중되는 인구나 산업 이런 분산시키고, 네. 또 지방 경쟁력도 높이고, 또 저출산, 지역 소멸 같은 이런 위기도 좀 극복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이 잠깐 언급하신 거 이게 이제 메가시티 구상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서로 행정통합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인파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 교류부터 하면서 궁극적으로 행정통합까지 가는 네네. 이런 그림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실은 이제 대구나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의 이제 광역 단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내 행정 통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시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이제 경제나 문화, 환경 여러 가지 공동적인 그런 사무들 처리하고 초광역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아젠다를 정해서 함께 가면서 결국은 이제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행정통합까지 가는 데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지금 잡고 계세요? 이제 각 시도하고의 입장 차이는 틀린데요. 저의 입장은 이 2년 정도에 지나면 이제 또 다시 지방선거잖아요. 예. 전 지방선거가 진행될 때까지 저는 행정통합이 선언이 되고 또 선거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예 이제 출마라든가 이런 생각을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4개 시도가 지금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관련 법에 기초한 지금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그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적 지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미운적인데요. 지금 충북이나 저희 충남이나 이 대전은 좀 더 적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협의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사실 고민이거든요. 네네.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보면 옛날 이 조선시대 때 팔도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북한 쪽 빼면은 사실 팔도도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17개 시도로 지금 나눠서 한다라는 부분은 과거에는 걸어 다녔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도 호적 초본 주민등록등본 같은 게 수기로 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그 행정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간다라는 것은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행정비용 절감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 분권 얘기하지만 제가 도지사 해보니까요. 이게 지방정부라고 얘기하지만 할 게 없어요. 거의 다 중앙에서의 지침이나 아니면 중앙에서 간섭을 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역에 그런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중앙 주권적으로 가면 그리고 또 수도권으로 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는 앞으로 외교나 안보
그리고 이제 각 그 지방 정부 간의 그 이해 갈등 조정 예. 이런 부분들만 갖고요. 그 권한만 갖고 지방의 재정과 교육, 행정 이런 모든 부분을 저는 이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건 워낙 이제 큰 그림이고 큰 이야기니까 언젠간 따로 빼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네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이걸 묻고 싶었던 거죠, 보니까. 엊그제 최상병 특검법이 결국은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일단 좀 총평을 좀 해주세요, 지사님. 글쎄, 부결은 뭐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왜냐하면은 여당에서 이탈표가 적어도 15명 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예. 이제 다만 표결하기 전에 이 전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사실은 야당의 이게 정치적인 그런 그 목적 이런 부분들 다분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데 만약 당론 무시하고 이 동조를 하고 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실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근데 이제 이 홍수에 의해서 민간인 그 인명 구조 작전 아니에요? 인명 구조 작전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소위 안전수칙이라든가 이 뭐 구명조끼라든 뭐 리편이 아닐 때 안전수칙 준수라든가 네,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급물살인데 그 상황에 작전을 투입을 시켰어야 되는 건지 이러한 그 현장 지휘관의 그런 과실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커졌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번에 볼 때 최상병 그 부모님이나 이분들이 아주 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자식 잃은 이런 그런 속에서의 묵묵히 그냥 국가의 그런 를 위해서 내 아들이 했다라고 해서 좀 조용하시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걸 거의 정치권이 더 키우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미진할 때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발생 이후의 그런 문제들을 갖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목적이 저는 많고 네. 또 무슨 이렇게 되면 상권 분립이 훼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뭐 국회의원을 오래 했지만은 이 국회에서 이 특검을 너무 자주 이렇게 빈발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저는 상권 분립이 훼손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사님 지금 이른바 찬성파 의원 5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분들이 그 재표결 뒤에 모두 소신대로 투표했다고 밝혔는데 그럼 당론을 거슬러서 이제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문제는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예.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제가 이분들을 좀 비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이 피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론과 자기들 소신이 안 맞는다고 하면 굳이 언론에 그냥 공개할 필요 없이 그냥 투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폼생폼사의 정치를요. 관심 받고 싶어서. 예? 왜냐하면은 조용히 본인들의 그런 소신을 밝히면 되는 거. 무기명 투표니까 투표를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 이런 부분보다도 본인들의 그런 정치를 쇼를 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보셨던 거군요. 네네. 그런데 왜 안철수 의원만 콕 집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나머지 4사람 그 전에 안철수 의원 등 해가지고 한번 특검의 문제, 그다음에 그냥 민주당의 그런 자세 이런 부분을 제가 비판을 며칠 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수의 가치 운운하고 그다음에
이 죽은 최상병의 그런 이 명예 운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안철수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이 회귀한 논리예요. 회귀한 논리를 갖고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요. 그 5명의 찬성파 의원 가운데 사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이제 금배지를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22대 국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근데 어차피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이걸 재발의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순간에 표결을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이때도 안철수 의원이 또 찬성표로 던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을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네. 당이라는 건 정치 결사체거든요. 예. 그래 그 전에 서로 간에 소신과 철학을 갖고 서로 이견을 얘기할 수 있죠. 예. 하지만은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오면 정체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그런 소신과 부합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라면 이건 정체성 문제로까지 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네. 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재등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전대 출마는 본인 의사에 따른 거고 그다음에 출마를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당원은 누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출마하는 것은 본인 의사인데 다만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후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을 때도 저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요. 예. 왜냐하면 정치 경험도 전무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기대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면 제대로 된 자기의 철학과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근데 보니까 검찰만 하고 그다음 법무장관 조금 하고 이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철학 콘텐츠도 제대로 보여줄 기회도 없이 이렇게 와서 그건 부른 우리 이 당원들도 문제죠. 부른 문제인데. 네. 근데 본인이 앞으로 좀 젊고 그다음에 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여주려면 책임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깊이 있는 이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철학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준석하고 둘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관종 비슷해요. 보니까. 그래요? 준비가. 예. 왜냐면은 이게 국민들한테 사진 찍기는 좋아하고 그래서 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머리 좋고 그다음에 또 이 말을 좀 잘하고 순발력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깊이 있는 고민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네네.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총선 때는 집권 여당의 책임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요. 그리고 또 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이 국민들이 지금 실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국가 컨트롤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요? 비전도 없이 무슨 심판론만 2주 심판론만 내세우고 제가 볼 때는 콘텐츠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혼자 그냥 널뛰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저는 올바르지 않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지사님. 나중에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흠 충남도지사였습니다.